알기 어렵고 헷갈리는 신의료기술 제도를 쉽게 설명해드리는 신의료기술평가 그것이 알고 싶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의사 신문기자 박희택입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의사 기자 이혜선입니다. 청년의사 유튜브 채널인 의대도서관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코너인데요. 앞으로 총 7회에 걸쳐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함께 그동안 어렵고 헷갈렸던 신의료기술 평가 제도를 쉽게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저희끼리만 얘기해도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정확한 설명을 위해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평가사업협력팀 김진호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진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팀장님. 저희가 지금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함께 이 코너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일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어떤 곳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근거 기반 의학에 기초해서 연구 윤리를 정립해 나가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본인이 선호하는 이제 수술, 진료를 행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의료기기 회사는 본인 회사 제품이 가장 좋다고 홍보를 하고, 그리고 환자는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내가 진료를 받는 게 좋을지 잘 모르고, 그리고 정부에서는 어떤 의료기술에 이제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과학적 근거를 중심에 두고 정책 결정을 하는 데 이제 도움을 주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근무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의 그 자격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요. 별도의 자격 요건을 저희가 엄밀하게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보통 의사, 한의사분들을 선호를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간호사분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공대를 나왔기 때문에 네. 사실 전공에 크게 관련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거 기반 보건 의료가 중요해 보이는데 사실 왜 그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일단 선한 의도로 개발된 기술이 반드시 선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선한 의도로 개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어떤 의료 결과를 보였는지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평가를 할 때 가장 과학적인 것이 적어도 윤리적일 것이다 라는 그런 가치에 기반해서 이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핵심 업무인 신의료기술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는 혹시 신의료기술 평가에 대해서 알고 있었나요? 신의료기술 평가라는 제도가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사실 제가 좀 낯섭니다, 이 제도가. 또 명확히 딱 규정해봐라라고 하면 저도 딱 규정이 떠오르지 않긴 해요. 예전에 한번 제가 이제 이 신의료기술 평가에 대해서 가장 좀 화두가 됐던 것들은 한 10년 전인가요? 카바 수술 때 그 신의료기술 평가 얘기가 잠깐 또 나왔었던 것도 있었고, 이후에도 이제 의료기기 업계나 이쪽에서는 신의료기술 평가에 대해서 이제 간혹가다 이렇게 얘기하고 보도자료도 내고 하는데, 정작 저보고 설명하라고 하면 저도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 맞아요. 이게 심사 받는 과정도 좀 복잡해 보이고 실제로 환자들한테 쓰일 수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하고 해서요. 그리고 또 이렇게 평가된 기술들이 뭐가 좋은 건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 신의료 기술 평가 제도가 무엇인지부터 얘기를 해주셨으면 해요. 신의료 기술 평가 제도, 이건 어떤 제도인가요?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신의료기술 평가 제도는 의료기술 사전 검증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그 전국민 공공의료보험 체계이고요. 거기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제 필터를 한번 거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술이 과연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기술인지 검증을 한 다음에 이제 건강보험에 진입하게 되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필터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약품도 저희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 쓰이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의료기기 역시 허가를 받고 쓰이는 건데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의료 기술적인 거는 신의료 기술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네,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은 그 대상이 새로운 의사의 의료 행위입니다. 의료 그래서 행위요. 네. 일반적으로 먹는 의약품이라든지 단순 IV 주사제라든지 그런 것들은 새로운 의료 행위를 동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약품의 경우에는 식약처 의약품 허가만 받으면 이제 곧바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의료기기 등을 이식하거나 이런 행위들은 기기가 허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새로운 의료
의사의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의료 행위에 대한 검증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신의료 기술이란 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이제 소위원회를 거치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최종적으로 거쳐서 이 기술은 건강보험권에 진입할 만큼 임상적 안전성, 유효성이 입증된 기술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 기술이라는 항목도 있는데 그 기존 기술이라고 하면 이제 새로운 의료 기술로 생각해서 신청을 하셨으나 그간 건강보험에서 쓰이던 기술과 대상 목적 방법이 크게 다르지 않고 유사한 기술을 이제 뜻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 단계 의료 기술이라는 항목도 있는데요. 저희가 평가를 해봤더니 각 임상 문헌마다 그 의료 결과가 가리키는 방향이 좀 다를 때, 결론을 내리기가 힘들 때 이제 저희가 연구가 더 필요하다라고 해서 연구 단계 기술로 심의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제한적 의료 기술이라는 제도도 있는데 제한적 의료 기술이라고 하면 연구 단계 의료 기술로 심의된 기술 중에 네.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저희가 조건부로 제한적으로 특정 기간 동안 특정 기관에서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술을 뜻합니다. 그러면 제한적 의료기술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임상적인 근거를 더 확보하라는 의미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임상적 근거 창출과 동시에 저희가 환자 진료도 할 수 있게 비급여 진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신의료기술은 이게 단가요? 그 외에도 혁신의료기술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혁신의료기술이라고 하면 보통 뭐 잠재적 가치가 뛰어난 그런 첨단 의료기술들은 개발 주기가 매우 빠릅니다. 그래서 ICT 기술과 결합하면서 거의 몇 달에 하나씩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임상 문헌이 나올 기간만 기다리다가 이 기술이 정말 옛날 기술이 돼버리는 그런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문헌적 근거만 보지는 않고 이 기술의 잠재적 가치를 별도로 평가해서 혁신의료 기술로 인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혁신의료 기술은 보통 조건부 신의료 기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신의료기술 평가, 의료행위, 기존에 없던 새로운 의료행위에 대해서, 의료기술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다는 취지는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언제부터 도입된 건가요? 2007년도부터 도입이 되었고요. 2007년도 이전에는 새로운 의료 행위가 발생했을 때 이 기술을 건강보험권에 넣을지 말지를 결정할 때 각 학회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거 기반 의학이 아니라 경험 의학, 뭐 전문가 의견 기반 의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던 카바 수술 그런 문제도 있었고 또 각 학회별로 그 이해 관계에 따라서 각기 다른 결과가 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진단검사 키트가 나왔는데 이 키트를 등재할지 말지 결정할 때 이렇게 각 학회 의견을 보내면 서로 이 기술은 별로다, 이 기술은 좋다 이렇게 다른 결론이 오기 때문에 결론이 안 났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좀 더 에비던스, 그러니까 즉 과학적 근거를 앞에 두고 임상적 식견을 더해서 결정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 2007년도에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 신의료기술 평가 제도가 시행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평가하는 건가요? 예, 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전국민 공공의료보험 체계이기 때문에 이 기술이 건강보험권에 도입돼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유효하게 쓰일 만한 기술인가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 점이 사실은 식약처 허가 시 임상 자료 검토와 조금 다른 점이고요. 이제 식약처에서 의료기기 허가를 받을 때는 한편의 임상시험 연구만으로도 이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반면에 저희 평가를 통과하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제 쓰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 기기 외에도 유사한 의료기기가 있으면 유사한 의료기기 관련 임상 문헌까지 모두 수집해서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의료기기 업계에서 특히 또 많이 얘기하는 게 이게 이제 뭐 규제라는 식으로 이제 많이 얘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도 좀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해외에서도 이런 뭐 유사한 제도가 있나요? 이게 뭐 대부분의 알고 계시는 뭐 영국, 미국, 호주 등에서도 의료기술 평가 기구가 별도로 있고요. 식약처 허가 비슷한 그런 기구와 별도로 그리고 해외에서도 공공의료보험의 이제 급여 등재를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기술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그 외에 이제 평가를 거치지 않은 기술들은 이론적으로는 이제 비급여 기술로 실시가 가능하나 비급여를 억제하는 별도의 이제 정책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민간의료보험이 주도적이기 때문에 이제 공공의료보험에서
커버되지 않는 그런 의료 행위들은 이제 민간의료보험사에서 별도로 또 자체적으로 의료기술 평가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신의료 기술로 인정받게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신의료 기술을 개발하신 분, 그리고 그걸 쓸 수 있게 되는 뭐 전문가들, 그리고 그 기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민들, 이렇게 각각 어떤 장점이 있는지 말씀 주시겠어요? 네, 일단 신의료 기술로 인정을 받게 되면 그 건강보험에 등재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즉 통행증을 얻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장점은 흔히들 제가 이제 업체에서도 많이 듣는 건데, 해외 수출을 할 때도 과연 그럼 이 기기를 이용한 한국의 현황을 가져와라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즉 신의료 기술로 인정을 못 받으면 이제 뭐 급여 청구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진료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그런 청구 건수가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청구권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제 수출에도 사실은 용이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통 그 신의료 기술 한 건을 평가하는데 얼마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고 보면? 예, 저희가 250일 정도가 최대 소요되고 있고요. 250이라고 하면 저희는 달력일 기준입니다. 보통 다른 식약처 심평원 등은 이제 보통 업무일 기준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특징적인 점이 그 달력일 기준 주말 공휴일 다 포함인가요? 포함입니다. 혹시 내과분들은 이렇게 야근도 자주 하시고 휴일 출근도 자주 하시는 건가요? 비상. 네, 오늘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김진호 팀장님을 모시고 신의료 기술 평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갔습니다. 빨리 갔습니다. 네, 저희가 여쭤보고 싶은 게 정말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도 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의료 기술 평가 제도를 이용하고 싶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평가 제도를 제대로 잘 활용할 수 있는지 팁을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김지훈 팀장님, 다음 시간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